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소포니아 환자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에는 히스테리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히스테리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히스테리아는 어원이 이제 자궁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여성에게만 이러한 증상이 발생된다는 일종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법도 자궁에 무언가를 향기를 쐬거나 이런 치료를 한다거나 혹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만족감을 줘야 된다는 일종의 황당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무식하다고 그리스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불과 100년 전에도 프로이트, 우리 정신과 어떤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프로이트도 이 히스테리라는 질환을 많이 연구를 했고 이 정신적인 부분과 성적인 부분의 연관성을 여기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라는 질환은 오늘날의 정신질환상의 분류로 보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신체화장애 이런 질환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형태의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이상한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예전의 고대 그리스와 같은 혹은 프로이트도 그렇게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불안이나 공황을 겪는 여성들에 있어서 빨리 시집을 가라거나 남자가 없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자궁이 안 좋으니까 자궁 치료를 받으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런 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겠죠. 이러한 사례가 비단 이것만 있을까요? 정신적인 문제를 주로 하는 질환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일반인의 무지의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나아진 것을 예를 들어보면 우울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에서는 감기와 같은 거죠.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환자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살만하니까 그렇다,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로 보면 이제 집에서 그때 살림을 하던 가정주부들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그걸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믿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여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마음 자세를 바꿔보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보라든가 이런 식의 일종의 주제 넘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근래까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 이런 인식도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 하나가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적게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도 한 몇십 년 수준으로 걸리는데 이러한 예를 들고자 하면 정신적인 질환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신이 어떤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병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도 자기가 조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소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이런 것에 비할 바 없이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무지에 아주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소포니아를 겪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주변 사람들의 무신경한 말에 2차적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소포니아 환자분들이 직접 이야기한
상처받는 말들을 종합해서 이 말들은 적어도 하지 말자 3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심한 것. 이건 정말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성인들 사이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싫어한다 라고 내가 미소포니아 환자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정말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주변 사람이 그 소리를 바로 앞에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성인들, 지각이 있는 성인들은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소포니아의 발병 연령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어른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까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너 너무 예민하다, 이런 말 굉장히 자주 듣고 옵니다. 대부분의 미소포니아 환자들은 남들이 괜찮은 소리, 남들에겐 아무 이상이 없는 소리를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함에 대한 지적이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보통 어떤 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더 안 되어 있을수록 병을 겪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소포니아 환자들이 예민하게 된 것은 본인 자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병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내가 의도해서 그 소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민하다,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익숙해지도록 노력해봐 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져서 증세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과에서 탈감작요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탈감작요법이란 것은 동일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뇌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그 자극을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한 치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탈감작요법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민 반응,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나에게 당연히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부정적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벌독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희석해서 미량의 벌독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받으면 벌독에 대한 알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벌독을 그렇게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진 않겠지만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자가 용량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술자가 만약에 착각해서 용량을 필요 이상으로 주입했을 때는 알러지로 인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는 과민 반응이 나타나서 심하면 호흡곤란 같은 것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용량이 안전한지를 아는 전문가의 지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서적 자극, 이런 미소포니아, 소리 자극 같은 경우에는 자극의 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미묘한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소포니아도 심각하면 자살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한 질환인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노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증상이 심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익숙해져야만 한다라는 조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증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익숙해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각감인증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출을 하는 것 자체가 증상에 도움이 되냐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에 노출될 때 부정적 감정의 반응을 계속 느끼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감인증이 아니라 미소포니아라면 이러한 노출요법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항들은 미소포니아 환자들의 실제 경험담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받는 말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만약에 고통받고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미소포니아 환자분들이 주위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제 이 영상이나 이 영상을 글로 정리할 앞으로 블로그 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